그 완전 인질이네, 인질. 사장님 그러다가 청와대 민원 올라가. 아이고 뭐 그런 불평불만 하면 내가 뭐 가만히 내비두나? 그럼 뭐 어떡하나? 때리나? 노동조합 이런 거 있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최대한 죄수없게 생각하게끔 내주도를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뭐 걔네들은 지들이 배부르고 돈 따시니까 괜히 예민해져갖고 뭐 불평불만 하는 거다. 챌린지를 좀 감독들의 창의력을 위한 방탈출 게임 같은 상황으로 만들려고, 그래서 딱 한 씬, 한 장소, 2명만 대화를 할 수 있고, 심지어 스텝도 본인이 쓸 수 있는 스텝은 5명 이하, 또 6시간 내 촬영, 또 심지어 나중에는 CG를 안에다 쓸 수 없다. 그래도 바깥에 뭐 우리 살고 있는 빌라 외경을 하나 찍어도 되지 않나요? 한 분도 있는데 안 된다, 그것도. 창밖에서 들어와라.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더니 제안이 생길수록 오히려 더 막 머리들을 재밌게 쓰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게 이제 저 20대 언저리에 읽었던 어떤 시 중에 문장이 우스개는 비분 관계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, 그게 한 번 들어온 게 아직 이제 20년 지나도록 안 나가는 것 같아요.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웃겨주는 거다. 웃겨주고 나서 집에 갈 때, 그 아이러니하네. 요거 하나 넣어주면은 나는 내 할 일을 했다.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. 영화나 드라마가 할 거는, 우리 서사가 할 거는 가가지고 뭐 사람을 개몽시키고 막 싸우고 이런 거보다는 보고서는 감각을 흔들어 놓는 것 같아요.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게 맞나? 내가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게 맞나? 그러면 내 삶이 재미가 없어지는데, 이러면은 올바르지 못한 데가 아니라, 우린 윤리 선생님이 아니니까, 그러면은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, 이 감각만 일깨워줘도 충분한 것 같거든요. 덕윤 씨가 진정성이 없다는 건 아니고, 이런 거는 뉘앙스가 관건이거든. 주의하겠습니다는 주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를 고치고, 사과드립니다는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. 그 허버버법은 문제가 된다니까 최대한 언급하지 말고 해당 용어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무리 생각해도요, 그러니까 허버허버는 남성 혐오 표현이 아니거든요. 그리고 보람 씨가 쓴 말은 허버허버가 아니고 허버버법이잖아요. 허버버법, 어감이 비슷하잖아. 두 글자나 다른데요? 두 글자나 같잖아. 그래서 물론 시나리오 썼을 때 주위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이걸 이야기를 정말 해도 될까, 그 용어라도 고쳐야 되지 않을까, 가상의 용어를 써야 되지 않을까,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, 이렇게 내가 검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이야기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주제구나. 우리가 한 번도 이야기를 어떤 수면 위에 올리지 않고 계속 스스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검열을 하면서 필요한 논의를 계속 지어나는 방식으로만 우리가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, 여기 나오는 인물들도 이 사람들이 실제로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건 없건 그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고, 그래서 남자랑 여자를 붙여놓는 것보다 이 여자들이 너무 이 환장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마지막에 강아지의 시선으로 끝나는데, 강아지가 보기에도 당신들이 지금 되게 한심하다, 우리 모두가 지금 되게 한심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아? 라는 질문으로 끝났으면 했던 것 같고요. 하던 생각이기는 해요. 요즘에 사람들이 뭔가 시민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이 훨씬 더 우선이고 훨씬 더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를 되게 자주 체감을 하거든요. 그런데 그 불매운동이라는 그 운동이, 그리고 그 집단 행동이 실제로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. 공공의 목소리를 내고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가장 절박한 수단이라는 생각도 들지만, 어떤 경우에는 그냥 시민으로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랑 관계없이, 어떤 일이 옳고 그른지에 관계없이 내 기분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돼서, 기분만을 근거로 협박이랄지 아니면 소비자로서의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,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네는 끝나. 그리고 저는 만약에 그 혐오 논란이 정말 논쟁을 할 만한 일이었다면 논쟁을 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,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뛰어넘어서 어떤 회사 아니면 개인을 그냥 매장시키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. 표현은 핑계였을 뿐이라는 거죠. 그냥 그 여자들이 많이 쓰는,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쓴다고 하는 용어를 쓰는 순간 너는 이 사회의 적이야, 남성 혐오자야, 그리고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돼 라는 메시지를 저는 주는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. 최 서방은 파견 가 있는 건데 어째 거기서 자리를 잡을 것 같으네. 응? 너도 그렇고. 애만 서울에서 낳고 좀만 있다 가면 안 되냐? 광주 출생 이게 미래의 비용이야, 비용. 얼룩이라고. 아빠, 시작할 때였는데
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다행이네요. 그렇게 반응을 했더니 전라도세요? 라는 반응을 최소한 5번 정도 제가 그런 답변을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. 네. 왜 충격을 받았냐면 80년대, 그러니까 저 유년기 때에는 이런 특히 호남차별이 일종의 어떤 공기랄까요? 저희 어른들, 저 10년 차 이상 나는 어른들의 어떤 공기처럼 그냥 그분들이 없을 때는 그냥 막 하는 얘기죠. 그냥 막 전라도라 저래, 라도라 저래. 막 동세대 사람들한테 거의 최초로 들었을 때 그것도 단 한 번이 아니라 복수로 들었을 때 이건 뭔가 하는 저한테 이제 고민거리를 던져줬고 아닌데요라고 한 저의 그 비겁한 비겁한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. 그리고 그때가 시작이었고 언젠가는 이 얘기를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 이 제안이 왔을 때 이때다. 이제 이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풀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.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임대주택과 연결된 것은 광주의 얘기만 한 지역차별에 대한 얘기, 근데 과거에 생성된 차별이라 볼 수 있겠죠. 근데 현재 지금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우리들은 또 어떤 차별, 혐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생성되고 있는가 접목시켜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